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강 하구뚝 해수 유통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강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서천군은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농공업 용수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익산시 재정자립도 하락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시의회에서도 재정구조 악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상대적으로 국비 확보액이 크게 늘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모순된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금강 하구뚝을 건설하면서 물길이 막혀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 부작용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국정과제에 하구 생태복원이 포함되면서 해수 유통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와 서천군의 입장차도 존재합니다. 군산과 서천을 잇는 금강 하구뚝입니다. 농업과 산업용수를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수질은 더 나빠졌고 악취와 육지화가 심해지면서 어류 이동이 막히고 내수면 어업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강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해수 유통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서천 방향으로 해수 유통시설 추가 설치와 상시 개방, 하구복원 협의체의 기초자치단체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1m씩의 퇴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그 지위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물류 기능을 갖고 있는 장안 국제항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다시피 하는 상시 개방을 정부에게 연구 용역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군산시는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농업과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수 유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군산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항 준설과 관련해서 준설이 지금 대안이 없는데요. 보를 개방하면 함유에 따라서 준설량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고 또한 내양 개발 관련해서 관광자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고요. 문제점은 서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에 군산은 해당 조직조차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12억 원을 투입해 금강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재점화된 금강 하구뚝 해수 유통 논의,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새만금 사업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 농생명 용지 활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간척지로 매립됐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농생명 용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획기적인 재정 투입이 어렵다면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 건립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신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오늘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신항 관할권은 각 지자체가 근거를 가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도지사에 당선되더라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을 매각한 뒤 다시 가동해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군산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재생에너지는 최대 20기가를 산단에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달 새만금 외국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고도화 용역을 마쳤고 외국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새만금 국제학교는 수변 도시의 정원 540명 규모로
유초, 중, 고교가 통합된 형태로 제시됐으며 사업비는 81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사는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전북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군산 지역 2차 전지 업체가 정부의 투자지원금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산의 EDL과 천보 BLS, 완주의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 등 2차 전지 업체 3곳이 산업부의 국가첨단 전략 산업 소부장 기업에 투자지원금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2027년까지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아 전해질과 분리막 등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신규 생산 설비를 마련하게 됩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메가 익산역 광역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관은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철도와 버스, 택시 등 기존 교통수단의 드론 공항까지 더해진 겁니다. 또 민간 자본을 활용해 익산역 일대 컨벤션과 호텔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크 익산포럼과 원광대 기후인문학연구소가 공동 포럼을 갖고 장점 마을학 개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점마을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법령 집행 실패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환경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과 환경 복원을 이끌어낸 한국형 시민 정치가 가장 구체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구마모토 학원 대학의 미나마타 학처럼 장점 마을 학을 개설해 학문적 자산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군산시가 낡은 어업 지도선을 대체할 새 어업 지도선을 건조합니다. 군산시는 100억 원을 들여 24명이 승선할 수 있는 110톤급 새 어업 지도선을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이달 완료하고 내년 1월 발주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현재 건조한 지 30년이 된 어업 지도선 한 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재정자립도 하락을 놓고 지역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시의회에서도 재정구조 악화로 외부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자체 수입은 일정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국비 확보액이 크게 늘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모순된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익산시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중선 시의원은 17일 익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10년간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 재정자립도는 2017년만 해도 17.8%였지만 지난해 14.7%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고보조금 등 정부와 전북도의 이전 재원은 지난해 기준 67.5%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익산시의 재정구조가 악화돼 외부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재정 구조는 외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자주 재원 증가 가능성도 적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인구는 5년 새 3만 명 넘게 줄고 경기 침체로 산업 기반은 위축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주요 세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익산시 부채는 앞으로 1,640억 원까지 늘어나게 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재정 자립도의 하락이 결국 우리 시의 정책적 독립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국비 확보액이 늘면서 재정 자립도가 하락하는 모순된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익산시의 자체 수입은 2023년 3,082억 원, 지난해 3,180억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반면 국비 확보액은 2018년만 해도 6천억 원대였지만 3년 전부터 1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은 이렇게 늘었어도
이렇게 지방 재정 자립도는 떨어진다. 이게 지방 재정 자립도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국비 사업은 지자체 예산 분담이 수반돼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국비의 양적 증가보다 실효성을 우선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비 그 실적 올리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정책 독립성과 실행력을 가늠하는 재정자립도, 익산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면서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의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공동방재단을 운영합니다. 또 가금 농가에 대한 신속검사와 초동 대응이 이뤄집니다. 도내에서는 남원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농장이 발생했습니다. 독감 환자가 한 달 동안 6배 이상 급증하면서 신속한 예방접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의사 환자 분율은 42주차 7.9명에서 45주차 50.7명으로 한 달 사이에 6.4배 급증했습니다. 7세에서 12세가 1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0세에서 6세가 7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군산과 익산시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 세아베스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5분쯤 군산 소룡동 세아베스트 공장에서 협력사 직원인 4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크레인줄에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줄 교체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화목보일러 화재로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화목보일러 화재는 311건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11명이 다치고 19억 4,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81%, 2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익산 망성면 신장리에 새 하수 처리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신장리 6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오수관로와 분류식 배수 설비, 하루 83제곱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하수 처리장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실시 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71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군산시 아동복지사업 드림스타트에 참여했던 학생이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 합격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군산 상일고 재학생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으로 선정돼 심리상담과 학습, 독서, 문화체험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과 교육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북한 공작원과 교류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4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범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6개월간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담배에서 시작된 블로빌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새벽 1시 30분쯤 전주 평화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등에 화상을 입는 등 입주민 1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상을 입은 남성이 집에서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육아휴직을 쓴 아빠의 비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년 전보다 2.8%가 늘어난 34.7%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아빠가 10.2%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자는 5,494명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이 맛집 도시로 부상하면서 미식 여행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KCN 금강방송 등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로 지역 맛집 19곳이 소개됐습니다. 방송으로 소개된 이후 익산 맛집을 찾는 방문객과 예약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미식 산업계를 만들어 식품산업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여행 목적 가운데 맛집과 음식 체험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여행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사용처 확대 실적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군산시는 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지난 7월 군산시 소비쿠폰 지급률은 1차 99.7%, 2차 98.6%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가 전북자치도가 평가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긴급돌봄 서비스와 취약지 지원 사업, 1인 가구 돌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KCN 금강방송과 익산시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향상과 공익적 미디어 활동 활성화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 참여형 프로그램 제작과 세대통합 방송 콘텐츠 발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KCN 금강방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6월 개장을 앞둔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의 공식 명칭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늘부터 31일까지며 시민은 물론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1인 1건의 명칭과 제안 배경을 제출하면 되고 동일 명칭이 다수 접수되면 가장 먼저 제출한 참가자를 우선 접수자로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과 브랜드 적합성, 발음 용이성, 의미 전달력, 확장성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화물운송협의회가 연탄 2,500장과 라면을 황등면에 기부했습니다. 연탄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 관리하는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라면은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됩니다. 익산시 화물운송협의회는 익산의 운수회사 대표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겨울이불 333채를 기부했습니다. 물품은 혹한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기업은 3년간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전북의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고 기온은 11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10도까지 오르고 주말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군산도 토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